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성공한 스푼 팟캐스트 17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좀 특이합니다. 방송인 같기도 하고 스포츠 전문가 같기도 하고 무슨 일을 하세요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운 사람. 하지만 그래서 더 궁금한 사람. 결혼과 육아 이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오늘의 주인공 박재민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거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일단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사과의 말씀을 제가 애한테 목감기가 옮아서 목감기가 옮은 상태에서 어제 또 행사 사회를 보느라고 목소리가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관계로 저희 이제 PD님께서 여러 이펙트를 넣어주시겠지만 조금 이제 감안해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재민입니다. 몸도 좀 안 좋으신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네네. 저는 사실 그 배우님이라고 호칭을 불러도 괜찮으시겠죠? 네네네. 네, 배우님을 처음 뵌 게 유퀴즈 영상을 보고 처음 네네. 접했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이제 보니까 10잡러 그러니까 10개 이상의 그 직업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궁금한 점이 오늘 많아서 제가 많이 적어왔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 그 팟캐스트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공한 스푼은 유명하죠. 네.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시장이 되게 구축이 잘 돼 있죠. 모티베이션 스피커라고 해가지고 뭔가 동기부여, 동기 자극 이러한 영상들 혹은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강연하시는 분들 몇 년 전인가 그 코로나 때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서 네네. 나갈 일이 없으니까 인스타그램을 딱 보는데 성공 한 스푼 해가지고 밑에 이게 있고 영상을 편집을 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여주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야 이거는 되게 미국 채널에서 보통 볼 수 있는 것들인데 네. 이런 채널도 생겼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대학에서 강의할 때 네네. 성공한 스푼 채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정말로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뭐 2020년, 2021년, 2022년 이때쯤인데 아이들이 그런 걸 보고 오는 거야. 그러면서 교수님 뭐 이 영상 아세요? 네. 혹은 여러분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영상 본 적 있니? 이 영상에 나온 이런 어떤 멘트들을 아이들 뭐 학기 초나 네. 학기 말에 활용했던 경우도 있고 성공한 스푼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던 채널이라서 네. 저한테 연락이 왔길래 왜? 내가 성공을 한 스푼 정도 했나? 그런 이제 좀 궁금함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팟캐스트를 오픈을 하면서 팟캐스트에 출연하는구나. 굉장히 좀 반가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의 취지는 평범한 사람들이 스스로가 정의하는 그런 성공과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어떤 철학으로 삶에 임하는지를 들어보는 자리인데요. 배우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을 먼저 한 문장으로 정의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성공을 이거 질문이 되게 날카롭다. 질문이 초반부터 이제 말이 막히게 성공을 한 문장으로 글쎄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제 스스로가 아직 성공을 못 해봤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히 정의할 수는 있을까? 그런데 성공이라는 것은 코비 브라이언트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코비 브라이언트가 은퇴 경기에서 은퇴를 딱 하고 마지막 마이크를 잡았을 때 지아나를 비롯한 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을 너는 절대로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쫓아갈 것이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지겹도록 반복하는 그런 일상, 어제보다 나아지는 그런 일상, 성공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에서 너희가 큰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딸들한테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했었는데 성공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어떤 지향점, 뭐 죽기 직전까지 내가 이제 막 아파서 몸져 누워 있더라도 나의 꿈, 나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아팠던 몸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는 감았던 눈도 다시 뜨게 하고서 내가 한 번만 더 그걸 위해서 힘을 내보고 싶다라고 나에게 아주 작지만 끊임없이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나의 지향점. 저는 도달 못하겠죠. 도달할 수도 없을 거고 도달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지만 그 지점이 어딘가 있다라고 믿고 있죠. 그리고 그 지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그 꿈이 없었을 때와 그 성공이라고 하는 지향점이 없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첫 걸음을 내딛게 하는 그게 성공이라는 게 아닐까? 저도 생각하는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를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 저는 이제 성공이 약간 상태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 원하는 그러니까 목표랑 성공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표는 한 해에 뭐 내가 원하는 거고 그거를 이루기 위한 그냥 매일매일 그냥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냥 똑같은 일을 반복하더라도 그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 그렇죠. 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목적과 목표, 네. 이 골과 퍼포스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는 학자들도 많잖아요. 결국 목표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하나씩 수행해내야 되는 과제고 그렇죠. 네. 목적이라는 것은 Y의 문제인 거죠. 왜 이런 목표들을 내가 세워야 되는지 궁극적인 어떤 지향점.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성공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네. 정의가 다르게 내려지겠지만 저한테는 성공이라는 것은 아무튼 되게 모호하지만 네. 찾아 나아가야 되는 네. 네. 궁극적인 원동력인 네. 것 같습니다. 멋진 답변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랑 생각이 같으셔가지고 네. 알고 물어봤구나. 맞습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고 네, 뭐 요새 소셜 미디어에도 그런 뭐 단편적인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성공 이러면은 옆에 뭐 300억 버는 법, 100억 버는 법.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사회적 기준보다 그냥 자신만의 언어로 성공을 정의를 내릴 수 있으면 그게 좀 더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저도 이제 성공한 스푼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강의를 할 때 이제 이런 영상들을 좀 활용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하면 왓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이 300억 벌었어. 오케이. 네. 우와 오늘 300억을 벌었어. 그러면 이제 질문은 그거죠. So what? 그렇죠. 예. What's next? 네. 뭐그 다음에는 300억 벌었으니까 넌 성공했어. 그럼 끝. 그 네 인생은 이제 22살에 300억을 벌었어. 그러면 22살부터 내 인생은 그냥 목표가 없는 거야. 그렇죠. 꿈도 없고. 그러니까 많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언제 느꼈냐면 20, 30대 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이제 비보이를 했잖아요. 네, 비보이 네. 출신인데 비보이를 할 때 대회 한 번만 우승해봤으면. 음. 근데 우승을 했어. 네. 와 한 번만 우승. 그걸 목표로 향해서 달려갔는데 그 다음날 너무 공허한 거야. 아, 우승했어. 이 다음 스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하루도 안 간 거네요. 그렇죠. 네. what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다음 단계 how, why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 이따가 또 얘기를 저희가 나누겠지만 what이 목표가 되고 what이 성공의 어떤 척도가 되는 것은 이 사회가 혹은 그런 소셜 미디어가 SNS가 만들어낸 잘못된 지향점 맞아요. 굉장히 단편적인 지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지향점은 우리가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성공한 스푼 이런 좋은 채널을 통해서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게 또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게 하고.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배우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직업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스노보드, 뭐 네. 농구, 비보잉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스포츠 해설자, 연기자, 예능인 뭐 다 읽기도 좀 힘든데요. 레드카페 사회자까지 굉장히 많은 직업을 거쳐오시면서 많은 호평을 이끌어내셨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이런 과정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배우님만의 어떤 차별점, 뭐 엣지, 뭐 이런 게 있으셨나요? 몇 가지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조금 유연했던 것 같아요. 유연성, 네, 네, 어떤 심리적인 유연성인데 사실 우리가 한 우물만 파는 네, 그런 우물만 파서 잘된 성공적인 케이스도 굉장히 많죠. 네, 대표적으로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이 김연아 선수. 굉장히 어린 나이에 네. 세계 탑에 올라가서 그때의 그 노력으로 지금까지도 굉장히 명예를 네. 구축하고 있고 너무 잘된 케이스. 한 분야에 그냥 꼭대기를 네. 찍은. 네. 뭐 박찬호 선수, 네. 박지성 선수, 박세리 선수 네. 운동적으로도 그렇고 또 한 분야로 열심히 해서 엄청난 성과를 이루는 여러 배우들.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능력치 자체가 네네. 타고나게 남들보다 엄청나게 잘하는 실기가 없었어요. 네네. 테크니컬한 어떤 게 네. 남들보다 손재주가 좋다든지 남들보다 엄청 잘생겼다든지 남들보다 몸이 엄청 좋다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흉내는 되게 잘 내.
평균보다 다 항상 이상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 흉내를 내는 원리를 깨우치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남들보다 빠르게 그것의 기능을 습득해 보인 척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에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능력치가 있어 똑같은 능력이 5인데 네네. 이게 능력이 8 정도 되어 보이게 네네. 9 정도 되어 보이게 하는 능력을 제가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확실히 좀 어떤 남들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서술, 나레이티브, 내러티브라고 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만드는가에 대한 감각이 네네. 어렸을 때부터 좀 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감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박재민의 능력이 뭘까? 그럼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한 20대쯤 되고 나니까 내가 남들보다 좀 유연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뭐냐면 뭘 하다가 잘 안 됐어. 네네. 그러면 보통은 굉장히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시프팅을 하잖아요. 그렇죠. A에서 그만해야겠다. B로 네. 한 우물 파다가 다음 우물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우물을 한 숟가락씩 퍼요. 한 삽씩 퍼. 네네. 그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퍼. 네.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파다가 옆으로 가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저는 한 번에 한 숟가락씩만 푸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은 되게 오래 걸리죠. 네네. 그리고 되게 이 모드에서 다음 모드를 넘어가는 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한다는 걸 느꼈어요. 예를 들어 운동을 하다가 네. 공부를 해. 공부를 하다가 다시 운동을 해. 그러면 제가 체육교육 전공인데 제 주변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주변 친구들 보니까 나는 공부를 하다가 운동은 잘 안 돼. 계속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혹은 운동하다가 난 공부가 잘 안 돼. 몸이 너무 이제 흥분돼 있어서 네. 심박수도 높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네. 공부하다가 운동하다가 네. 뭐 과제하다가 밥 먹고 밥 먹다가 심부름하고 전 이게 시프팅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능력이라면 능력이겠구나. 네네. 그때 처음 느꼈던 게 심리적인 유연성이 좀 있구나. 근데 그거보다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된 저의 하나의 또 어떤 이제 직무적인 특징은 가치 판단을 내가 잘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약간 네. 뒤끝이 좀 없다라는 것과 조금 비슷한데 네. 뭐냐면 이게 지금 하다가 네. 리포트를 열심히 썼어. 네. 잘 안 나왔어. 네. 실망을 잘 안 해요.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어. 좌절하고 이런 걸 안. 자격증 시험에 떨어졌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대회에서 우승을 못했어. 예선 탈락을 했어. 저는 그냥 so what? 이래도 여기까지 들었던 기회비용들, 투자했던 돈, 투자했던 시간, 네. 투자했던 노력, 이것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됐던 다른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딱히 계산을 안 해요. 딱히 계산을 안 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계산을 안 해요. 그러한 약간 감정적인 좀 안정감, 네. 그다음에 유연성, 이런 부분들이 저의 좀 장점이 아니었을까. 뭘 하나 특별히 잘하진 못하지만 여러 개를 두루두루 담을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쉽게 좌절하고 뭐 하나 안 되면은 아씨 이거 안 해야겠다 이러고.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뭔가 이제 새로운 걸 도전하실 때 100%를 다 안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이거를 해도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고 시작을 하시는 편이세요? 후자죠. 아 후자예요? 완전 후자예요. 저는 태어나서 네. 이 단순한 게임으로라도 도박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보고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방법 정도는 알죠. 네네. 그다음에 뭐 촬영 때문에 포커를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네. 근데 성격이 안 맞아. 저는 그러니까 100을 얻는 것보다 10을 잃는 게 감정적으로 훨씬 더 타격이 커요. 90을 얻었음에도 네네. 10을 잃은 것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여지를 남겨두고 마음 자체도 난 이거 안 돼도 돼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야 그렇게 하면 너무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건 약간 다른 게 네. 그래서 제가 도전하는 것들은 항상 제가 좋아하는 것들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여기에 열정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것들만 제가 도전을 해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은 아예 절대 안 해요. 어. 하기 싫은 일은 물론 제가 어떤 일을 하다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네. 근데 근본적으로 스타트점은 네. 내가 이거를 좋아할 만한 일인가? 좋아하는 일이야? 좋아할 수 있는 일이야가 가장 첫 번째 질문이고 거기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예스가 나오면 그 중간에 만나는 내가 하기 싫은 일들도 얼마든지 좋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게 약간 여지를 남겨두고 큰 마음을 먹지 않고 도전을 해요. 저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채널을 쭉 이제 운영을 하면은 가끔 이제 굉장히 어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학생들한테 DM을 받아요. 근데 좀 되게 부담스러운 게 저는 뭐 이런저런 거를 하고 싶은데 엄마는 공부하래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아니 공부하지 말고 원하는 거 하세요 이럴 수도 없는 그럼요. 상황이고 네.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꼭 꿈이 하나여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저는 11살짜리 딸이 하나 있는데 꿈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뭐 요리사도 되고 싶고 유튜버도 되고 싶고 아이돌도 되고 싶고 그런 항상 해주는 얘기가 다 해봐라 해보고 요즘에는 하나만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방금 말씀해주시는 거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네. 현실적인 조언이 되게 될 것 같고요.